저희 송지현 수사과장과 이창민 변호사께 질의드릴 건데 송지현 수사과장 먼저 하고요. 이창민 변호사 앞쪽에 잠깐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송지현 수사과장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관본권 띠지 사건 쭉 얘기를 보셨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총평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쿠팡 사건까지 보다 보니까 기소권 자체도 그대로 온전히 주어야 될까? 아니면 기소권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829년도에 영국에서 근대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157년간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길드포드 4인조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고문과 허위 자백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영국은 지금 대한민국 논의와는 반대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 기능을 분산해서 왕립 기속청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1895년도에 이제 왕립 기소청이 설립되면서 기소법도 같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영국은 이때도 국가 소추주의 검사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간습법으로 인정돼 왔던 사의 소추 제도를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이런 내용 저희가 좀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영국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85년에 영국 왕립 검찰청 설치법을 만들면서 영국 의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얘기랑 똑같습니다. 경찰이 독점하던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검찰 만들면 난리 난다고 합니다. 이때 의회에서. 중앙 집권 조직을 운영하려면 감독자 관리직 인력이 필요해지고 이는 관료제 팽창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비판했고 기소청 신설은 추가적인 부담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다음 보여주시죠. 네, 런던에서는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인을 잃는 등 정의 실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죠. 네, 아동 청소년 사건 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새 기소청이 의회 책임 법무부 장관에게 전가하거나 국가 개입을 심화시켜서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 하면서 정부 개입 강화에 대한 우려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재판 지연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법안과 충돌로 인해서 수사 지연 및 미비 우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일단 예, 그때도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까지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었더니 다음 페이지요. 2009년 영국 하원 법무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소율이 상승했다. 경찰과 기소청 간 협력이 개선됐고 부적절한 기소 사례가 감소했다. 그리고 CPS는 재판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 필터로 작동했다. 약한 사건은 조기에 중단시켰고 강력한 사건은 체계적으로 공판 준비를 했다. 칭찬 일색입니다.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신뢰성, 공정성을 좌우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것들과 비슷하게 영국에서 이미 있었지만 실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의 분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기능의 분산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의 기능과 기소의 기능을 분산해서 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형사사법 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 논의의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사과장님은 변호사 자격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더. 네, 2분 더 드리세요. 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례도 한번 비슷하게 역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던 영국에서는 별도로 검찰청을 만들었는데 독립된.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니까 검찰 수사 기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경찰로 만들어버리고 별도의 공소청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영국 똑같이. 대검찰청의 약어가 SPO로 알고 있습니다. Supreme Prosecutor's Office라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검찰은 계속 기소 공소권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해체나 이관이 아니라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그 담당하는 검찰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공소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수사의 권한을 떼어내서 그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경찰 균형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이창민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자, 이창민 변호사님도 오늘 관봉권 띠지 사건부터 해서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전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수사도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문 채취 자체도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권은 아까 쿠팡 사태를 보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잘 하셨던 그 언론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뒤에 강백신 증인이 나와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과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수사권이 얼마나 검찰이 갖고 있으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 검사, 관봉권 띠지 사건 관련해서 담당 검사가 나왔는데요. 이 담당 검사가 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해서 이 2022년 5월 13일 이 증거란 말이에요. 그 관봉권 기재 날짜가. 그러면은 갖고 오면 안 되는, 압수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압수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위법한 수집 증거입니다. 즉 위법 수사입니다. 위법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황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한 수집 증거를 가지고 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했다라는 취지로 말했거든요. 추징 보전은 이 뭐 위법한 그러니까 압수물을 떠나서 어떠한 범죄 수익이 외부에 처분되기 전에 잠시 묶어두는 건데요. 이거 위법한 압수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추징 보전하지도 못합니다. 즉 어느 모로 보아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꼭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되는지 여부는 굉장히 저는 회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국 사례에 들으셨던 것처럼 영국 SFO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체제 운영 협동하면서 그 수사 미비점에 대해서 공백점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하면서 경쟁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협동 체제를 잘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더욱 좋은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